네, 안녕하세요. 해세밥입니다. 오늘은 해삽 한산손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연결 재무상태표인데요. 자본 항목에 보면 자본금, 주발초, 이익여금 하면서 다음에 나오는 게 기타 자본 항목입니다. 이 기타 자본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뒤에 주석에서 알아보면 되는데요. 여기 8687과 4968 이 부분을 보시면 그대로 다음에 주석에서 기타 자본 항목이 나오는데요. 8687, 46, 4968이죠. 요거에 대한 세부 사항을 또 알아보는 거예요. 일부 요소로 해외 사업장 한산 외환 차이 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의 구성 요소인데요.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사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회사 재무상태표가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모회사는 한국이라고 가정하면 KRW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회사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이 USD 즉 달러인 거예요. 그럼 이것을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모회사 기준 원화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산을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원화로의 환산이 필요합니다. 네. 어떤 하나의 항목을 환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모든 항목을 다 환산해야 되는 겁니다. 즉 원화는 외화 곱하기 환율로 나타내지고 이때 아까 항목 재무상태표의 항목별로 적용하는 환율이 동일하다면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 자본은 역사적 환율, 그리고 손익, 즉 당기순이익은 평균 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율을 서로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해외 사업 환산손익이 발생하는 건데요. 뒤에서 좀 더 알아보기 전에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역사적 환율은 좀 헷갈리실 건데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냥 발생일의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3월 5일 날 무슨 거래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3월 5일의 환율이고 4월 10일의 환율이다라면 거래가 발생했으면 그때 환율. 자본은 상대적으로 그 거래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자산 부채 손익보다 훨씬 단순하죠. 평균 환율은 그냥 1년치의 환율들을 모아서 그 영업일이든 아니면 전체 365일을 나눠서 구하는 그 평균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각각에 적용하는 환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해외사 재무 상태표를 실제로 이제 한번 해보면 다음과 같이 기말 환율, 평균 환율, 역사적 환율이 주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예에서 자본을 100이라고 했는데 이걸 좀 쪼개서 보면 어, 즉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이 적용되기 전에 순수하게 자본금과 뭐 주발초 이런 것만 구성되어 있는 재무상태표라고 했을 때 이때 역사적 환율도 자본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시점마다 다를 수 있지만 900으로 그냥 단순하게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산 부채는 1000 동일하게 기말 환율로 적용하고요. 자본은 역사적 환율 900으로 적용하고 즉 당기순이익 이게 올해 이익잉여금으로 합산되잖아요. 이 부분을 1050 평균 환율로 적용해주면 오른쪽에 KRW와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 여기 밑에 보시면 가장 일반적인 공식이 회계에서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잖아요. 즉 그러면 X 1차 방정식입니다. 모든 걸 알고 있는데 X만 모르면 구할 수 있겠죠. 즉 200에서 자산에서 부채 100을 빼면 자본에 차지하는 게 100인데 나머지 그 100에서 81을 또 빼고 10.5 이내 이익잉여금을 빼주면 차액으로 해외사업 한산손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해외사업 한산손익은
따로 음, 외화값이 있는 게 아닙니다. 원화로만 나오는 거고 차액으로 그냥 플러그인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이 대차 평균이 맞는 상황에서 적용하는 환율이 각각 다르다면 당연히 그 차액이 밸런스가 안 맞을 거고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해외사업 환산손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요약해 보면 해외사업 손익이 발생한 이유는 어, 자산, 부채, 자본, 당기순이익에 적용한 환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고 또한 비용 대비 편익 때문에 거래일에 각각의 발생 환율로 환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실제로는 어, 해외 자회사의 외화 표시 재무제표도 어, 수많은 거래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각각의 거래일에 환율로 사실은 환산을 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가능하다고 하도 사실은 가능할 수도 있죠. 모든 리소스를 투입하면요. 하지만 그렇게 할 만큼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환율로 환산하는 거죠. 이렇게 비용 대비 편익이 있기 때문에 그 거래 비용 대비 편익 때문에 각 서로 다른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사항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보너스 개념인데 연결 포괄손익 계산서를 보면 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에서 이해할 수도 있듯이 이제 추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해외사업 환산 손익입니다. 즉 다시 보면 KIFRS 1021호 환율 변동 효과 문단 40 보면 해외 사업장을 처분할 때 저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 자본에서 당기 순이익으로 재분류된다고 합니다. 즉 저게 이제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자회사를 처분할 때 저 환산 손익이 이제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기타 포괄 손익으로 또 구분되는 이유가 단기 손익으로 매번 반영하게 되면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자칫 잘못하면 고유의 손익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그 손익 효과를 투자자들이 좀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 해외사 환산손익이 영향을 줘서요. 그래서 손익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또 계정을 분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